자, 이어서 계좌이체 유형 C 프로그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업무 내용만 다르지 A유형, B유형까지는 여러분들 1학기 때 실습했던 게시판 내용하고 기술적으로는 똑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유형에 와서 달라진 부분, 지금 교수님이 빨갛게 되어 있는데 빨갛게 표현한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도 한번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회에 대한 검색 조건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또 소스를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배포한 어카운트 MGT 그 다음에 어카운트 트랜스퍼 C에 가서 어카운트 트랜스퍼 언더바 스타트.jsp 이거 실행하는 화면입니다. 자, 요거부터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조회를 딱 누르면 지금 실은 이제 들어가 있는 모든 게 조회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홍길동하고 조회를 딱 누르면 자, 계좌 이름이 홍길동으로 되는 것들을 검색을 합니다. 자, 또 만약에 김이라고 누르고 입력하고 조회를 딱 누르면 김으로 시작하는 계좌 이름을 찾아냅니다. 자, 또 홍이라고 하고 조회 누르면 자, 홍으로 시작하는 그 실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list.jsp에 보면 교수님이 여기 보면 지금 search account name이라고 하는 HTML 태그 이름을 붙여서 실제 값은 우리 표현 언어식으로 지금 달러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 한 다음에 실제 여기 들어가는 변수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 조회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retrieval check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타겠죠.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펑션 따로 뺀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서브 밑에서 여기 지금 정의해 놓은 요 폼, 그죠? 요 폼이죠, 폼. 폼에 있는 요 전체가 서브밋을 통해서 컨트롤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를 또 우리 열어봅시다. 자, 지금 컨트롤러에 쭉 보면 지금 받아들인 여기 있네요. 자, 아까 우리 서치 어카운트 네임이라고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줬었죠. 그래서 요 이름으로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요 이름으로 서치 어카운트 네임 태그 이름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들어온 태그 이름을 getParameter 메서드를 이용해서 받아들여서 search account name이라고 하는 자바 스트링 타입의 자바 변수에다 넣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교수님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 우리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변수인 경우에는 이제 널 값인 경우에는 계속 널 포인트 익셉션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은 초기 값으로 empty string 쌍따옴표 2개 있는 이걸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없다면 empty string 값으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추가됐어요. 자, 그리고 좀 내려가서 보면 여기 search account name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면 getDB list 우리 B유형까지는 실제 조회할 때 파라메터 즉 매개 변수 아무것도 없이 넘겼었어요. 근데 이제 search account name을 파라메터 즉 매개 변수로 해서 getDB list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getDB list에 대한 부분으로 보겠어요. 자, 교수님이 하나 팁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쫓아갈 때 컨트롤 딱 누르고 마우스를 샥 갖다 대면 지금 요 메서드를 바로 오픈하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자, 그럼 DAO에 있는 getDB 리스트를 부르면서 조금 전에 파라메타로 넘긴 search account name을 string 타입으로 받았네요. 자, 이렇게 받아서 실제 조회 조건 뒤에다가 이렇게 실제 회원절 밑에다가 쭉쭉쭉 내려가서 account name like 물음표 해서 실제 우리 조회 조건으로 놓은 이름을 여기다 매핑을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받은 search account name이라고 하는 파라메타를 여기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넣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붙였냐면 플러스하고 퍼센트를 붙였죠. 그래서 우리 SQL에서 보면 퍼센트는 와일드 카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아까 교수님이 홍이라고 쳤으니까 그냥 홍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찾아달라 라고 하는 퍼센트가 와일드 카드예요. 자, 그럼 여기 붙여서 이런 셀렉트를 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result set에다가 그대로 담아서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단에 받아서 리스트 목록 형태대로 출력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B 유형에 있던 거랑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따라가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받은 getDB 리스트 받은 것을 리스트 인터페이스인 리스트 타입으로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실제 들어가는 이제 리스트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방 하나마다 들어가는 거는 DTO 객체 타입으로 집어넣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조회 화면에서 나오는 여기 이제 여러 줄이 나오는데 한 줄에 대한 정보는 여기 어카운트 트랜스퍼 DTO 객체 타입으로 담아서 여기다가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다가 set attribute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받은 여기 그 리스트 인터페이스지만 실은 이제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set attribute하고 이름은 동일하게 이름을 넣어서 자, 그럼 이렇게 넣은 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 forward를 통해서 set attribute한 요 값을 같이 넘겨주는 거죠. account transfer list JSP에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account transfer list에서는 여기 있죠. 포리치를 돌면서 하나씩 꺼내와서 DTO 객체를 하나씩 꺼내와서 그 DTO 객체에 있는 원래 있는 그 필드 이름으로 쭉 표시를 해서 돌아가면 실행이 되면 아까 실행 결과처럼 이렇게 목록 형태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js 파일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js 파일.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소스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지금 list.jsp 위에 보면 원래 우리 B 유형까지는 요 HTML 태그 헤드 마지막에 자바스크립트 펑션들이 여기 쭉 있었죠. 자, 요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있던 자리에다가는 이제 여기 스크립트라고 하는 한 줄을 싹 넣어줘서 자, 요거 자바스크립트 링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링크를 시키는 그것은 account transfer list.js 파일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여기 account transfer list.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따로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jsp에서는 통상 HTML 들어가 있지, 그죠? HTML, 그 다음에 또 표현 언어 들어가 있고 JSTL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바스크립트 펑션들이 이 안에 .jsp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JSP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이와 같이 링크만 싹 걸어주고 별도의 .js 파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 펑션들을
따로 뽑아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우리 트랜잭션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블 두 개에 대해서 동시에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하면서 정상 처리가 된 경우에는 커밋, 그 다음에 비정상 처리가 된 경우에는 롤백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전에 교수님 추가적으로 트랜잭션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DB 트랜잭션은 이전 시간에 커밋하고 롤백에 대한 개념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다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우리 SQL을 만들어서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인 경우에는 지금 execute up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서 원래 정상 처리인 경우에는 처리된 레코드 건수를 결과값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상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서트인 경우에는 한 건 단위로 딱딱딱 들어가죠. 그래서 정상 처리인 경우에는 1이 리턴이 되는 부분들이 정상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 이제 업데이트인 경우에는 0 이상이면 다 정상으로 DB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업데이트하는 조건 자체가 딜리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건에 맞지 않는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0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DB에서는 그것도 정상이라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하는데 해당되는 레코드가 뭐 2건 되더라, 3건 되더라.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2건, 3건 처리를 한 다음에 만약 2건이면 뭐 2를 리턴을 해주고요. 딜리트도 마찬가지. 딜리트도 마찬가지. 교수님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건 딜리트건 실은 처리된 실제 건수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간주를 해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의도 자체가 그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로 만약에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했다면, 즉 기본 키로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보면 딱 한 건만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DB에서는 비정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또 처리하는 로직들을 추가할 필요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때 이렇게 정상 처리가 되는 처리한 레코드 건수라면 마이너스 값으로 오는 것들은 DB에서 오류가 난 오류 코드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류 코드에 대한 실제 값들은 그 DBMS 제품마다 이 오류 코드가 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느 데이터 DBMS를 쓰냐에 따라서 그 오류 코드들을 찾아서 대부분 그 오류에 대한 처리들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선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그러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우선 지금 현재 우리 MySQL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MySQL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토 커밋, set 오토 커밋에 대한 부분이 true,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얘는 무슨 소린가 하면 테이블 하나하나마다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할 때마다 완전히 그냥 처리를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커밋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2개 이상 테이블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때는 먼저 이 set auto commit을 false로 만들어줘서 MySQL 보고 commit을 네가 자동으로 하지 마라 라고 먼저 그것을 명령어를 먼저 줘야 돼요. 명령어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처리를 하면서 중간에 만약에 execute 업데이트 결과값이 뭐 마이너스라면, 물론 이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는 업데이트나 딜리트 할 때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선 생략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이너스라고 하면 DB에서 오류가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리할 때마다 마이너스 값이면 계속 롤백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쭉쭉쭉 진행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진짜 마이너스 값이 안 나왔다면 커밋을 딱 때려서 트랜잭션 전부 다 정상 처리를 딱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MySQL에다가는 set auto commit을 다시 true 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대부분 그 모든 DBMS들은 다 일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set auto commit, false나 set auto commit true에 대한 부분들은 좀 MySQL에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다른 DBMS를 쓰는 경우에는 그 DBMS마다 문법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을 보고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돌아가서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다 닫아주고요. 자,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 DAO 클래스밖에 없어요. 아까 봤죠? 여기 보면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실제 테이블 두 개가 만들어져서 우리 마스터 성격으로 만들어진 아까 우리 어카운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 자체의 테이블. 그 다음에 계좌 이체할 때마다 한 건씩 만들어지는 이력 성격, 즉 히스토리 성격의 계좌 이체 내역 테이블이 존재해요. 그래서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열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인서트인 경우에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MySQL 보고 자동으로 커밋하는 것을 중지를 해라 라고 해서 set auto commit false를 날렸어요. 그래서 중지를 해놓고, 자, 먼저 이제 어카운트 트랜스퍼라고 하는 계좌이체 내역에다가 지금 보내는 계좌번호, 그 다음에 받는 계좌번호, 그 다음에 실제 계좌이체한 날짜, 계좌이체 금액을 그대로 뚜룩 해서 인서트를 쭉 한 겁니다. 인서트. 자,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execute 업데이트 한 다음에 1보다 적냐라고 물어봤죠. 자, 아까 음수 결과값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DB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롤백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실제 다 없던 걸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롬 어카운트, 즉 보내는 통장에서는 지금 어카운트 밸런스, 즉 현 잔고에서 빼기를 해줘야죠.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해당되는 그 프롬 어카운트에 대한 어카운트 계좌에 대한.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그 금액만큼을 여기서 이제 빼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롬 어카운트 번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빼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1보다 적으냐? 그래서 1보다 적다. 그러면 또 이건 DB에서 오류가 났으니까 다시 롤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 어카운트 받는 부분이죠. 받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위에서 보내는 쪽은 마이너스 시켜줬으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시켜주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그 실제 잔고의 금액을 플러스 시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실제 두 개 테이블이지만 실은 처리를 해줘야 될 것들은 계좌이체에 인서트 한번 하고 보내는 그 계좌에 플러스 시키는 업데이트 한번 하고 받는 계좌에 마이너스 시키는 거 한번 해주고 받는 쪽에 플러스 시키는 걸 한번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이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execute 업데이트하고 0보다 크냐? 자, 아까 우리 보면 0 이상이면 다 DBMS에서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자, 0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된 거니까 여기서 커밋을 때려서 정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0보다 크지 않다면, 0보다 크지 않다면 바로 롤백을 해서 실제 취소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set autocommit to에서 다시 MySQL한테 정상 MySQL의 원래 설정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조금 그 다음에 설명하고 먼저 딜리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도 이제 패턴이 비슷해요. 자, 딜리트는 이제 실제 내가 계좌 이체한 것을 딜리트 시키는 거니까 아까 계좌 이체 처음 계좌 이체한 것의 반대가 되겠죠. 그죠? 반대가 될 거예요. 자, 먼저 계좌 이체 내역에서는 이제 딜리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딜리트 SQL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타로 받은 ID, 그죠? ID. 그 ID 값으로 딜리트를 시켜놓고 1보다 적냐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딜로그가 나온 거니까 롤백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롬 계좌에는 이제 삭제를 하는 거니까 다시 계좌 이체한 금액만큼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시켜줬고, 그 다음에 또 1보다 적냐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DB 오류가 났으면 또 롤백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투 어카운트 받는 쪽에서는 다시 안 받은 걸로 해야 되니까 아까 계좌 이체 금액한 것, 계좌 이체 금액 자체를 마이너스를 시켜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0보다 크냐, 정상 처리가 됐냐라고 하면 commit, 아니면 롤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set auto commit true에서 원 상태로 돌려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볼 건데, 이제 업데이트는 좀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이제 업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먼저 계좌 이체한 것들은 취소 개념으로 없던 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계좌 이체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로직이 구사가 돼서 프로그램들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업데이트 이전 금액이 얼마인지, 이전 소량이 아니라 금액이네. 이전 금액을 먼저 찾는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get transfer am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메소드 갈 때도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대고 오픈 임플리멘테이션 누르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실제 지금 업데이트 수정하는 경우니까 실제 아이디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로 실제 이전에 계좌 이체한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서 그것을 바로 리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리턴을 했어요. 리턴해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일단 이전 금액을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자, 담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서 이제 set autocommit false로 해놓고요. false로 해놓고 그 다음 먼저 이제 계좌 이체 내역에는 이전의 계좌 이체 금액은 무시를 하고 새롭게 계좌 이체한 금액으로 업데이트를 바로 시키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런 다음에 또 물어봐요. 1보다 적으면 롤백.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계좌 이체를 보낸 프롬 어카운트 쪽에서는 아까 보면 지금 이전 거만큼은 다시 바뀌게 되니까 원래 잔고에다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플러스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전 계좌 이체 금액만큼을 플러스 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계좌 이체하는 금액은 여기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를 시켜준 겁니다. 마이너스를. 자, 그래야지 이제 뭐 맞겠죠. 변경이 되면서 이전에 했던 것들은 다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취소 개념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변경되는 계좌이체 금액만큼은 플러스 시켜서 다시 새롭게 반영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1보다 적으면 또 롤백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투 어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프롬 어카운트하고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돼서 이전에 했던 만큼을 이전에 했던 만큼들을 자, 이전에 받은 만큼을 여기 보면 두 번째니까 빼주는 거죠. 빼줘서 없던 걸로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것은 또 플러스 시켜서 계좌이체에서 내가 받은 개념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니까 0보다 크면 정상적으로 커밋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롤백을 해서 다 취소해주고, 그 다음에 set auto commit true 해주는 형태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교수님이 CU형 프로그램을 변경된 걸 중심적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CU 유형을 보고 아까 이전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했던 재고 이동 프로그램을 바로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는 학생들은 바로 실습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바로 재고 이동으로 만들기 힘든 학생들은 교수님이 지금 있는 B 유형 줬죠. B 유형까지는 여러분들이 게시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B 유형을 가지고 교수님의 C 유형 프로그램을 보면서 먼저 한번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재고 이동 프로그램에 대한 그 실습과 과제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해서 2개 테이블 이상 트랜잭션 묶는 방법,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계좌이체 CU형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실습하기 바랍니다.